첫 번째 이슈로 정치권 막말 짚어보겠습니다. 갈수록 험해지고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갈수록 도를 더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 환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과를 했는데요.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께 사과한다고 했지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말을 원할지 이런 걱정을 했고요. 민주당이 석고 대죄하라 이렇게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막말 정당 프레임을 씌우게 혈안이 돼 있다. 라면서 책임을 언론사와 포털에 돌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의 사과 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통령도 똑같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시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의학적 용어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죠. 예. 한센병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해나감으로써 그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자체에 대한 뭐 적절성이나 이런 거는 그 당사자나 이런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김연아 의원의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내가 표현하는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인가. 근데 요즘 보면은요, 지도자급의 정치인을 비롯해가지고 자신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사실은 할 말은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야당도 사실은 오늘같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느라고 날을 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일당 이당하고 정의당은 저거 가지고 막말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대표 물러가라고 하고 있고 그럼 나라는 누가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저 말 자체에 대한 것도 깊게 성찰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교수 김연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 때문에 오늘 반쪽 사과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본인이 지금 비유를 하면서 들었던 한센인들에 대해서 사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한센에 빗대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지를 했든 안 했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상당히 비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의 그러니까 진정성이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공당의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 김연아 의원이 그날 당일날 발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센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해서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센인들의 그 고통이 더 커졌던 것은 우리 사회가 한센인들이 갖고 있는 상당한 그 잘못된 인식과 편견 아닙니까? 그 한센인들이 사실 그분들의 병 때문에 격리 수용당하고 이것도 그 자손들이 상당히 또 차별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의 고통을 더 키웠다는 부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지금 판례를 썼습니다만 결국 실검 1위를 한 것이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 아닐까. 좋은 경험. 예, 좋은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이 김연아 의원은 잘 몰랐겠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김연아는 이름 습자를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 공천을 받는데 야당의 투사라는 청년 때문에 부각됐구나. 그 실검 1위가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대변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김연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대체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좋게 평가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김연아 의원뿐만 아니고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촌철살인의 의도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이제 감정살인이죠. 촌철살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쁜 말, 좋은 말 갖다가 여러 가지 함의를 짧은 단어로 표현하는 건 좋겠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모욕적인 이런 단어를 쓰거나 일부를 또 폄하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건 촌철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시도는 정말 지양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니고 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감성 정치를 떠나서 감정 정치로 흐르는 이 문화가 얼른 좀 선수 높은 분들의 모범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막말과 관련해서 또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을 일부 언론 그리고 또 포털의 책임이다. 언론과 포털이 막말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듣고 패널들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뭘 하면 민주당이 이중잣대로 논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은 이것을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포털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결국 반정부,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전에 그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결국 한국당이나 우파 세력이 활용하면 끊임없는 막말 극우 발언으로 몰며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언론이랑 포털을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론에서 쓰고 포털에서 써도 보지 않거든요.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어찌 보면 이 가해자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언론에서 쓰기 때문에 아니면 민주당에서 논평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포털에서 뭐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는 그 내용과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번 발언에서도 사과할 때 그냥 언론에 문자 보내는 형식으로 했고요.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환자들한테만 사과했어요. 당연히 환자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직접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은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이 부분 짚어볼까요? 김연아 의원이 저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이정미 대표가 썼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정의당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정미 대표가 뭐 언행이 비교적 신중하신 분인데 이번에 뭐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부적절한 용어를 좀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런 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인사를 정의당에 오셔가지고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러저러하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이정미 대표가 언급을 했더니 느닷없이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정의당의 상처인 이 노회찬 대표를 그 드루킹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네요. 그때 이제 정의당이 받았던 느낌은 이분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5.18 뭐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광주에 와서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마다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오시려면 할 일을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뭐 북한군 소행이다, 폭도들의 소행이었다 이런 발언이 의원들로부터 공공연히 나왔는데 그 징계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또한 이 5.18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 의식에서 예.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썼는데 뭐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그 말에 대한 대응이랍시고 이 한센병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한 것은 의도도 적절치 않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감수성이나 역사의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센인들이 단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사회적 배제, 차별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즉 아무런 이제 인권 감수성이나 역사의식 없이 그런 말을 해놓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사과도 뭐 당사자인 대통령에게는 사과를 안 했고 부적절한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남습니다. 말이 사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부거란에 자기 이름만 안 나오면 자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정치인 이름 석자 나오는 게 좋다 그러는데 요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했다가 이게 내년 총선이든 언제든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는 점을 좀 기억하고 말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윤기찬 대변인. 네. 저는 이제 정치권의 성역은 없다라고 국민들의 시각이 일치됐다고 보고요. 또 어떤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나의 반작용이나 어떤 그 메아리가 뭐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런 점도 있다라고 한 것 그 내용 중에 지금 여당의 대표께서 했던 그런 뭐 도둑 관련 발언도 있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정미 대표께서 하신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발언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가 낫고 뭐가 그르고 이런 것이 없는 거다.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언론의 빈도수나 이런 걸 볼 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소 좀 편향적으로 보였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 그래서 사과를 할 의사가 없고 반성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여야 합동 사과 회견 같은 거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찬성입니다. 앞으로는 또 한번 뭐 제안 한번 해보시죠, 당에서. 막말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서 이런 예. 취지의 말을 하지 말자라고 뭐 신사협정 맺는 것도 좋고요. 이건 협정 맺을 일이 아니죠. 기본적인 그런 거 소양입니다. 기본이죠. 예. 예, 최경철 의원. 저는 뭐 정치권이 지금 욕을 하면서 그 욕한 사람을 또 욕하면서 또 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욕의 사회화인데 예. 이게 결국 나쁜 것을 배우면서 또 나쁜 것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뭐 아까 사과, 동시 사과 뭐 이런 장을 만들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동시 사과하고 난 뒤에 또 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치권이 지금은 최대한의 갈등 상태를 자꾸 끌어올리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거든요. 며느리들한테. 이러한 사회화나 재생산이 일어나서는 좀 이런 험담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연아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청와대의 멘트를 좀 받겠다고 기자들이 질문을 예. 하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가 또 멘트를 하면 또 재생산이 되고 또 막말이 또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욕한 그 발언이지만 여기서 끊겠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청와대 현명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막말의 사회화는 우리 정치권에서 좀 막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태군은 한마디 들으셨네요? 제안을 말씀하시길래 예. 제가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국회 징계 종류예요. 지금 현재는 뭐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 이것뿐이 없는데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말하면 예. 예를 들면 저렇게 한센병 얘기하면 한센병 요양소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사이코패스 얘기하면 저기 지금 제목이 바뀌었는데 청성 보호소로 가가지고 가서 봉사 좀 하고 그래서 좀 몸으로 좀 깨닫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국회 지금 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면 그런 제안이 상당히 좀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의원들 오늘 이번에만 막말된 김연아 의원 비롯해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의 징계 그 요구를 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국회 윤리가 이렇게 사실상 지금 완전히 식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로 잡는 게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나경원 의원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신 이야기 극우 막말 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다들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쉬운 걸까요? 아니면 쓴 걸까요? 저는 사실은 쓴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사실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만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난해입니까? 지난해 그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상당히 막말할 때 말의 품격을 좀 갖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일 야당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투쟁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더불어서 말도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존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다.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말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근거 없는 색깔론에 근거 없는 색깔론에 기반한 이 지금 막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교안 그 대표 같은 경우 출사표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덤에 있어야 될 운동권 철학. 주사파가 국정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둥. 지금 돈도 한번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둥. 어쨌든 본인의 그 야성을 드러내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색깔론에 기반해서 이렇게 상대를 공격할 경우에는 정치는 점점 더 지금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말의 품격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양근택 부대변인은 어떤 말씀? 짧게 한 말씀.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던지시는데 지난번에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 포털과 언론을 하면서 전체주의라고 하셨어요. 전체주의라는 게 우리 가장 든다 그러면 이제 낫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사회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비유를 해도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든지 언론이 우리 걸 보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경고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막말 공방이 또 정치권의 혐오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일주일 만에 13%포인트나 벌어진 것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 두고 그 전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벌어진 조사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조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론조사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기준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정태근 의원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특정 시점을 띄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한 분석은 아니고요. 예. 추이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큰 차이가 서울하고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은 많이 빠지고 예. 민주당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왔어요. 예. 지난주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조사가 조금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집단, 표본 집단 내에 그 나이 든 연령층이 많고 남성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왔던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이상으로 보면 왜 해필이면 그 전주하고 다르게
서울 지역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큰 변화가 나느냐 이런 문제여서 아마 천상 다음 주 조사를 봐야 요거를 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제가 여기다 경제는 추락을 했는데 지금 1, 2당 지지율이 모두 다 지금 30%대를 달리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업들 1분기 영업 실적을 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2위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사실은 소를 키우고 나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데 1당, 2당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자, 이 여론조사 공방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 내용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이해찬 대표가 엊그저께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최고치가 된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 어느 쪽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앞서 뭐 정태근 의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는 이제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시점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별로 적절한 그런 판단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어쨌든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게 이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민주당은 약간 이제 정치 상태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추이가 조금 더 좁혀지니까 아마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께서 기자 간담회 중에 한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도 꼭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또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가 여론조사지 그게 절대적인 어쨌든 민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과민 반응을 했고 이번에 이제 또 그 같은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지지율 격차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뭐 조사 기법이나 또 조사 시기 그 조사하던 시점에 있어서의 이슈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거지만 무슨 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일희일비하거나 공방을 벌이거나 이 자체가 저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예. 현근택 부대변인 이해찬 대표가 그 네. 발언을 했던 것은 당시에 뭐 한 10군데 정도 여론조사가 다 비슷한 격차였는데 네. 그 조사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좁은 것처럼 나와서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10군데 정도는 아니고요. 한 대여섯 군데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회사 말고 다른 데는 뭐 12에서 15%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회사만 아주 붙은 걸로 돼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던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조사도 보면 한 6대3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지금 5.18 왜곡특별법에 대해서도 제정하자는 의견이 한 6대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한국당이 장외투쟁하고 5.18에 대응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처님 오신 날 이 법요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날 사실은 유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어쨌든 최대한 관심을 갖는 날인데 그날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좁혀지다가 다시 벌어진 건 맞다. 어쨌든 그 추세는 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사는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 주어진 결과 나오는 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당 대표께서 한 말씀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자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참고 자료로 하면서 내부용으로 이런 거니까 우리 힘내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자간담회 이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부처나 여당이 여론조사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여론조사를 국정에 사실 상당히 참고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나 패스트트랙 같이 이렇게 쟁점이 큰 논란이 큰 정책이나 국정 시행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근거로 많이 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좀 함의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이 여론조사 새로 나온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렇게 보는 쪽에 더 집중할 텐데 이렇게 발언이 있고 나서 이렇게 또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평가하게 공방이 나오는 되고 거죠. 또 오해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라는 게 각 당에서 받아들이면서 자성도 하고 예. 또 커리접도 되고 이러는 건데 저렇게 굳이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최경철 의원. 정치권이 지금 아전인수격 해석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은 남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뒷다리만 잡고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것을 국민에게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했는 말,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뒷다리 걸고 그 손목 비틀고 이런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와도 또 거기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뒷말하고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추락하면 그 경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에게 뒷다리 잡는 것만 하다가 보면 결국엔 대안 제시 없는 정치권의 그 맹탕 정책 이런 것만 말잔치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해찬 대표님이 저 말씀을 한 게 이제 이준현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여론조사가 지금 아주 붙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그거를 제시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